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조선시대 청백리로 유명한 고불 맹사성 선생님의 묘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해볼 고불 맹사성 선생님은요 조선시대 황희정승과 함께 청백리의 표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시 지역학 강사 하영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러면 함께 공부해볼 맹사성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네, 맹사성 선생은 지금 북한 땅인데 개경에서 1360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세종 17년 1435년 76세 일기로 관직 생활을 그만두시고요.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의 시호는 문정이십니다. 호와 이름에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름 사성이라는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이고요. 고불이란 뜻은 오래된 부처란 뜻인데 부처가 일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듯이 맹사성 선생 역시 본인의 욕심은 부리지 말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 늘 백성들을 돌보는 부처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호를 정하신 겁니다. 또 맹사성 선생님의 뭐 아버지와 할아버님께서도 네. 또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집안 대대로 아주 청백한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맹유 선생님도 문과에 급제하셔가지고 28세에 순창 군수를 지내셨고요. 아버지 맹희도 선생님께서도 문과에 급제하셔가지고 한양 어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맹사성 선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19세 을과에 자원급제를 하셔가지고 파주군수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관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맹사성 선생님 하면은 네. 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아주 효자 집안이죠. 청백하시면서 아주 효성이 지극하신 집안입니다. 맹사성 선생님은 아버지 그 맹희도 선생님께서 부친이신 맹사성 선생님의 할아버님 되시죠. 맹유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3년 동안 심효사를 하고 아주 그분을 모시는데 지극정성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맹사성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맹사성 선생님도 똑같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이 묘소 옆에다가 묘막을 짓고 심효살이를 해서 3년 동안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생전과 똑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네. 호랑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시절에 맞죠? 네. 진짜 얼핏 들어가지고 네, 어떤 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10살 때 심효살이를 시작했잖아요. 맹산 선생님이 어머니 묘소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그 마음으로 잣나무로 한 그루 심었답니다. 하루는 커다란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잣나무 가지를 다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줄기를 전부 다 해치고 해가지고 잣나무가 그만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맹산 선생이 어린 나이에 멧돼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염없이 옆에서 울고 있는데 이 울음소리가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맹산 선생님도 깜짝 놀랐죠.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멧돼지를 바로 공격을 해서 물어뜯고 막 이래서 호랑이가 멧돼지를 그만 죽여서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호랑이는 호련히 사라졌죠. 이게 옛날 분들이 맹사성 선생의 그 부모님에 대한 효가 지극정성으로 한 거를 하늘이 감동했구나 하고 다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정말 하늘이 네. 감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맹사성 선생님을 소개해 주실 때 청백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청백리가 어떤 뜻인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백리란 관료들의 가장 표본인 청렴과 결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청렴한 네. 관리였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점이 네. 아까 개경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경기도 광주에 지금 묘소가 있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이쪽에다가 모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태어나시기는 개경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하신 거는 충남 온양에서 자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는 한양, 지금 북촌입니다. 북촌 마을에 조그만 초가집인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고향인 온양으로 모시고 가는 그 상여가 한양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 방향이에요. 판교 쪽인데 그쪽에서 상여가 잠시 쉬고 있는데 글쎄 그때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명정하고 상여를 덮고 있는 천막을 구름재라고 하는데 그 구름재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직관이 그 땅을 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볼 때 이곳이 명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맹사선 선생을 이곳에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가 오늘 맹사성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네. 근검 절약이 오늘 굉장히 배워 계신 분이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네네. 맹사선 선생이 하루는 휴가차 온양 고향에서 내려가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러지는 않고 나름 취미생활 형식으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 젊은 선비가 하나 이렇게 온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물을 건너자고 하니 이런 거를 좀 자기가 개념적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러보니 어느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장 하고 불렀죠. 나를 부르시오 그랬더니 여기 노인장 말고 여기 누가 또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그쪽으로 강을 건너려고 하니 나를 좀 그 강으로 좀 업어서 좀 건너주시오 그랬어요. 맹산을 건너서 그 젊은 산에 선비를 업고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그 중간에 그 젊은 선비가 나 같은 선비는 이렇게 물을 건널 때 옷이 물에 젖으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노인장 이 동네에 맹사성 대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맹사성 대감을 좀 뵙고 그분한테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맹사성 선생이 그 젊은 사내를 강 건너에 내려주시면서 맹사성 선생은 따로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로 맹꼬불입니다. 못 알아봤어. 네. 어떡해요. 못 알아봤죠. 우리 옛날 얘기 해주시듯이 해주시니까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혹시 아하. 다른 이야기 또 있을까요? 거리를 좀 한양 거리를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난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 주변에 그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자가 하나 있는데 급히 이제 정자로 몸을 이제 옮기셨죠. 그런데 이미 그 정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선비가 하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인네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노인장이 저 안에 걸려있는 저 현판의 뜻을 아시오?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글쎄요, 이 노인장이 뭘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비가 그렇죠. 노인장이 뭘 알겠어. 이 현판의 글씨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문장가들이 지어놓은 글입니다. 당신이 그 글맛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맹사선 선생이 나가셨는데 비가 쏟아지니 큰일이라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가마를 가지고 급히 찾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찾아 나시다가 맹사선 선생이 정자에 앉아 계신 거를 봤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맹사선 대감에게 앞에 가서 큰 절 올리고 대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현판의 글씨를 자랑하던 그 선비가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그러시오? 이랬어요. 그래도 이분은 바로 자해정 대감 맹사성 대감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비가 엎드려서 절을 올리고 큰 사죄를 드렸습니다. 변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말수를 적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익은 벼가 되세요 하고 이렇게 충원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비범한 분인 만큼 뭔가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태몽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네. 혹시 있으실까요? 아, 예. 역시. 맹사성 선생님의 태몽은 어머니가 꾸셨어요. 어머니가 꾸셨는데, 아버지 맹희도 선생은 개경에서 과거 공부를 하셨고요. 어머니 풍양조 씨 어머니께서는 온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꿈속에 하늘에 큰 해가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바라보다가 그만 그 해를 입으로 삼키셨습니다. 해를요? 너무 놀라 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아버지인 맹유 선생님을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시아버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를 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꿈은 예사 꿈이 아니니 절대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급히 그 다음날 하인을 시켜서 개경에서 공부하는 맹희도 선생을 급히 내려오라고 하셔가지고 10달 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고불 맹사성 선생님이십니다. 유년 시절도 네.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을까요? 네, 유년 시절에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맹사성 선생이 5살 때 아주 그때는 개구장이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감나무가 무르무르 익은 걸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맹사성 선생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서 아래에 있는 친구분들에게 다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최영 장군께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꿈에 자기 집 감나무에 커다란 용이 움트리고 있다가 하늘로 비상하는 꿈을 꾸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꿈을 꾸셔가지고 잠에서 깼죠.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먹고 있던 거예요. 최영 장군께서 내 이놈들 하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도망을 나갔어요. 혼나니까. 그런데 맹사성 선생은 태연하게 감나무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최영 장군 앞에 가서 큰 절을 올리고 제가 감이 맛있게 보이고 먹고 싶은 마음에 그만 올라가서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최영 장군께서 대단한 놈이군. 그래, 너는 네 집 자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맹사성 선생이 네, 저는 신창 맹씨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최영 장군님과 네. 맹사성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됐어요? 맹사성 선생의 할아버지 맹유 선생하고 아주 절친이십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맹유 선생께 이런 말씀을 해요. 선생, 당신의 그 손자가 마음에 들어. 나도 관연한 비슷한 또래의 손녀가 있으니 우리 두 집안에 서로 사돈을 맺으면 어떻겠소 했어요. 그래서 맹유 선생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셔가지고 이후에 같이 혼인을 하신 분이 지금의 이제 맹사성 선생의 정경 부인이시죠. 네. 와, 또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네, 게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맹사성 선생님께서는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청렴하시고 결백하시고 이런 분이셨을까요? 19살에 을과 문과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관직 생활을 20대 때 파주 군수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한테까지는 자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음에 파주 군수로 되고 관직에 처음 나갔으니 관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 근방에 아주 그 유명하신 고승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가죠.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맹사성 선생이 암자 앞에 다다라서 스님, 이번에 파주군수, 신임 파주군수 새로 부임한 맹사성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방문을 열고 기꺼이 방 안으로 초대를 했죠. 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여쭈니 맹사성 선생이 네, 제가 파주군수로 새로 관직을 해서 왔습니다.
관료로서 최고로 삼아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쭙고자 왔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맹사선 선생님이 그랬어요. 스님, 그 말씀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 멀리까지 온 내게 해줄 말은 아니지 않소. 그 맹사 선생이 그런 말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스님이 허허 기왕 오셨으니 차나 한잔 하고 가시죠 그랬어요. 그 맹사 선생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 맹사 선생 앞에 찻잔에다가 스님이 찬물을 끓여가지고 주전자로 부어주시면서 계속 찬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찻잔이 물이 넘치잖아요. 그 방바닥을 다 적셨습니다. 그 맹사 선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스님,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다 버리고 있는데 어찌 그만두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지식이 높아서 인품을 버리는 건 어찌 모르십니까? 이 말씀을 스님께서 하셨죠. 그 맹사원 선생은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급히 나갔는데 미처 생각지 못하고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고개를 숙이면은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맹사원 선생은 스님이 가르쳐준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늘 한결같이 본인을 낮추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선비로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네. 굉장히 큰 배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맹사성 선생님과 검은 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네, 맹사원 선생하고 검은 소가 아주 인연이 깊고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맹사성 선생님과 관련된 소의 무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곳은 검은 소를 묻은 무덤인데요. 이 무덤의 이름은 흑기총이라고 합니다. 소의 무덤인데 이 기린 기자를 써서 혹시 기를 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기린 기자는 신성하다, 신성한 동물을 뜻합니다. 맹사선 선생이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온양으로 자주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구 밖에서 아이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맹사선 선생이 그곳으로 나가보셨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상하게 검은 소같이 생겼는데 검게 생긴 짐승을 막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맹사선 선생이 아이들을 물리쳤죠. 너들 왜 이렇게 짐승을 함부로 때리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무서워서 때렸습니다. 이랬어요. 그래도 맹사선 선생이 아이들을 물리치고 그 검게 생긴 동물을 풀어주었는데 그 동물이 맹사선 선생 뒤를 쫄쫄쫄 따라와가지고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맹사선 선생은 하인을 시켜서 온 동네에 주인을 찾는 방을 붙이고 주인을 찾으러 다녔죠. 그래도 끝내 찾지를 못해가지고 맹사선 선생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소를 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맹사선 선생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 맹사선 선생이 한양하고 고향인 온양을 왕복할 때마다 이 소를 타고 다니셨는데 대부분 좌회전까지 지내신 대감들은 말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셨는데 맹사선 선생은 청렴하고 결백한 선비라 말을 타지 않고 직접 본인의 소를 타고 다니시던 그런 청렴한 선비셨습니다. 그리고 늘 소를 타고 다니시면서 평민복을 입고 피리를 불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맹사선 선생을 잘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무덤을 쓰게 된 계기는 이 소가 맹사선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7일간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소가 죽고 나서 맹사선 선생 묘소에 약 한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 소의 무덤을 쓰고 특이하게도 흑기총이라는 비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또 오늘 맹사성 선생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럼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 맹사성 선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청렴 결백의 표본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광주 시민이 모두 된다면은 우리 광주시는 훨씬 잘 사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인심 좋은 그런 광주시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영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